잠깐만요. 이현희 의원님 뭐 하실 말씀드려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그 내수 침체 그리고 성장률 저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예산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란 게 SOC 예산 자체가 전년 대비 한 1.2조 이렇게 축소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건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내년도 경제 전망을 보면 이게 굉장히 그 내수 침체가 더 가속화돼서 성장률도 하락하고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의 가장 큰 전통적 수단이 SOC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토부 예결소위에서 심사를 해서 1조 3천억 증액을 했는데 장관님께서 예결위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은 경기 부양의 가장 핵심적 수단이에요. SOC 예산이. 이 관련해서 장관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된 이런 1조 3천억에 대해서 이걸 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올해 예산 중에서도 보면은 집행되지도 않을 예산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2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른 SOC 지방에서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또 시급하고 긴급한 예산들 같은 경우는 또 절차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 침체나 내수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정부가 잘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과 관련해서 좀 국토부 장관께서 좀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의결되는 SOC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좀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현희 의원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또 그 앞에 앞서는 정부 내 재정 전략 회의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충분한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예년 수준 정도 20조 전후에 기술적으로 조금 감소는 돼 있습니다만 반영밖에 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정액시켜 주신 거 얘기를 가서 지키고 가능하면 더 정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준호 의원님. 저는 의사진행 발언성인데 타당성을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멈춰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재개하고 마무리하고 즉시 기본 설계 들어가면 원인 행위가 있어서 이거는 출자나 2월이 가능합니다. 부대 의견을 핑계로 해서 사업을 중단시킨 거는 여당과 국토부입니다. 이거에 대해 자꾸 야당 떠넘기기를 하시는데 지금 오늘 국토부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시점부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사업할 수 없다고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타당성을 통과한 채로 사업이 시점부 확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제가 확정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시점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타당성 그것도 빨리 사업이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럼 거죠.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예. 기왕 질의응답이 됐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채로 말씀대로 시점부를 건드리면 사업이 크게 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설계 착수할 수 있습니까? 설계 착수 불가능하죠. 예산을 태워도 불용되겠죠. 사상 조사 과정에서 벌써 그러니까 아마 그 문제가 시점부 있다라고 부분에 만드시는 대한 것 자체가 해소가 이미 됐을 겁니다. 예. 이미 이 예산이 쓸 수 없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쟁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왜 도대체 출자하고 2월이 불가능합니까? 타당성 조사 마치세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대 의견 달아가지고 사업 중단시킨 거는 국토부하고 지금 여당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왜 도대체 정쟁으로 삼냐? 아니 원래 잘 진행되던 걸 그러면 왜 백지화를 선택을 하고 이 문제를 만들었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차라리 백지 신탁을 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건의도 한번 안 하면서 이거를 자꾸 정쟁이다 그러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산 반영 취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본 목적이었던 두물머리의 6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체 죽일 수는 없으니 전체 5개 정도 공구에 대해서 저희가 2개 정도 공구
이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고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부대 의견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용도 잘 모르시잖아요. 네? 아니 이거 자꾸 껴들지 마십시오. 네. 아니 예산 반영 취지가 반영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 예산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놓으신 거는 결국 예산 못 쓴다는 거를 국토부가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체 좀 삭감을 해야 됩니다. 네. 위원장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행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저는 입법부의 행정부 대표로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 국가이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의사결정은 대부분의 확정 판결로 나오는 것이지 고등법원이나 1심 법원의 그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받아본 예산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쳤든 간에 제가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작년도 속도 다 보고 다 공부를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입법부의 의견은 제3자 검증을 거쳐서 조속히 하라는 의견이 국회의장 의결로 행정부에 와 있는 예산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꾸 이 편성 취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받아본 입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장관님은 그때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기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 상임위에서는 받아보신 예산하고 그 논의하고 다른 저희가 논의가 된 거예요. 받아보신 거는 예결위에서 그 논의돼 가지고 저는 국회를 보지 예결위 또 따로 있고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 의견이 따로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아니 지금 예산 설명의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45% 예산 반영된 그 연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전영기 의원님 마지막으로 아니 조금 이따 바로 잡게 해드릴게요. 예, 뭐 도로공사 예산 관련해서는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장관님께서 말씀 주시던데 김건희 여사 집안 땅으로 도로 설계 변경한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리고 정쟁안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의견 드리면 사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에 성과만을 위해서 저감 조치는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고 꼼수로 덮고 임시 개방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저감 조치 하려고 하면 땅 다 파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예산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근거가 공원법에 걸려가지고 공원이란 단어도 못 쓰면서 어떻게 이거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예고하나 저는 의심스럽고 그리고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 예산은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건설사업 종합정보망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불법 불공정 행위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건데 의도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시를 받지 않고 본인들은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라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 정보화 사업의 혼란 방지를 위한 정도만 놔두고 정액분은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혁신계획 가지고 오라고 어저께 이제 예산 심의 때 얘기했는데 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공사 사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 사장입니다. 예, 네.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체 문서 없이 구두보고로 주요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이 나왔고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혁신 계획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로공사에서 그거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게 공무원 규정하고 우리 공기업 규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출장을 나가는 거 단서 조항에 국가 안보와 관련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 갔다 와서 출장 보고서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무원 규정하고 일치시켜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왜 나갔다 왔는지 아무리 경미한 것도 또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게 예.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리고 보안이라 얘기하면서 지금 자료 하나도 안 내고 있는 거고 자료 안 내는 그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동의를 해서 예. 공무원 규정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왜 출장을 나갔는지 나갔다 왔다 하면 경미한 거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거는 좀 설사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왜 출장을 갔다 왔는지 그런 거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서 어제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제가 상의하실 시간이 때 짧아가지고요. 예, 예.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너덜산업 정보 시스템 구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원에는 자료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국회 감사에는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게 여기 입장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 이 부분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국정감사 진행상 결과 조치에 대한 것은 아직 의결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준비가 되는 대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돼서 각 해당 기관에서 국정감사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태영 의원님 간단히 말씀.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지난주에 7일 날 예산안 전체 상정하는 그 전체 회의에서 전세 사기 내년 목표 매입 물량을 7,500호 30%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적어도 60~70%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15,000호 정도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 또 이번 월요일 날 국토예산소위에서 피해주택 매입 부대 비용은 147억에서 30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실제 매입 예산에 반영돼야 될 주택도시기금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 금액이 융자 출자 합해서 1조 2천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반영하자고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이것을 부대 의견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내년도 매입 물량 목표를 7,500호에서 15,000호로 상향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해당하는 매입 임대 예산 약 1조 2천억 원이 필요로 할 때 추가로 주택도시기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는 정도로 부대 의견을 달아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부대 의견 좀 준비해 주세요. 자, 다음에 권영진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국민의힘 간사로서 지금 이번 수정안과 부대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수정해 주실 것을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받아들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여야 간사 논의가 필요하면 잠시 정회를 좀 했다가 의결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조금 우리 야당과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야 간사님 간에 잠깐 마무리를 하는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의원님들 잠깐 기다려 주세요.